반갑습니다. 제53회 TAT 1급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 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전자는 전기 면도기 및 드라이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법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7기이고요. 2022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유의사항 꼼꼼히 보시고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입니다. 정보보조금 나왔어요. 세금계산서 보이고 있고 자동계측키 2억 5천만원, 부가세가 2,500만원 있습니다. 먼저 밑에 설명을 보시면요. 유형자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메인 매출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그랬으니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주어진 자료가 1월 10일인가 보죠? 1월 20일이군요. 1월 20일자. 그래서 1월 20일자에 유형은 51번 되겠습니다. 51번 매입하고 세금 있으므로 51번. 품명은 자동 계측기. 공급가액 2억 5천, 부가세 2,500만큼. 거래처는 세종이군요. 세종 기계 전자입니다. 분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외상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봤을 때 자료 2번은 입금 및 기계장치 구입대금 중에서 일부가 지급된 통장거래이다. 구입대금 잔액 7,500만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2억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7,500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에 주니까 미지급금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3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206번 써주시겠고요. 대변 쪽으로는 103번 보통예금에서 일단 2억이 나가요. 2억이 나갔고 또 한 차례 보통예금 처리한 나머지 7,500만원이 되겠어요. 253번 미지급금 7,500만원 쓰시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그래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처리를 마쳤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돈 여기 지금 내용 중에 보시면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2억 원 지금 보니까요 맡기신 금액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반 전표 쪽에 1월 10일자에 이미 처리가 돼 있었겠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1월 10일자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정부보조금 처리가 돼 있어요. 이제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므로 이 자리 부분에다가 1월 20일 자리 부분에다가 대변에 있던 정부보조금입니다. 104번 코드번호 그거를 차변 쪽으로 빼주시겠고요. 2억 원. 또 하나의 대변 쪽에 정부 보조금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이 정부금 코드 번호는 206번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207번을 쓰실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고 219번, 보통 219번을 많이 써요. 이유인 즉슨 가서 보시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쪽에 오셔서 컨트롤 F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부 보조금 찍어볼게요. 하고서 아래쪽 방향으로 찾기 눌러봤을 때 104번은 방금 보통예금하고 관계있는 코드였었고요. 103번이니까 또다시 찾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해서 찾기 눌러봤더니 219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219번 관계코드는 206번 즉 기계와 관계있는 코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9번 코드를 쓰시겠고요. 이와 같은 분기를 일반 전표에 오셔서 1월 20일자에 차변 쪽으로는 104번 정부 보조금 거래처가 있다면 한국기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안 넣었어요. 오셨고요. 대변 쪽에 219번 정부 보조금을 또 하나 만들어 두시면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시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잘 됐을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케이 차변 쪽에 기계장치 부대금 대변 쪽에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고쳐주시는 거 하고요. 일반 전표에 104번
그리고 정부 보조금 해서 기계장치 차감 성격을 가지고 있는 219번으로 2억 원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자, 잉여금 처분 내역 나왔습니다. 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오셔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잉여금이 8,2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 적립금 이입 중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100만 원 끌어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시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던 이 100만 원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 적립을 하시는 거고요. 법정 적립금 되겠죠. 현금 배당이라고 해서 이 현금으로 배당하기로 1,000만 원 결의를 했습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성을 지어 놓으시고요. 처분 확정에 대한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처분 확정일이 2월 28일이에요. 고로 2월달 28일자에 와서 자변 쪽에다가는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일부를 갖다가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도합 합쳐서 1,100만 원 가지고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입니다. 현금 배당은 계정 과목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일반 전표 가서 날짜는 2월달 28일자 차변 쪽 375번 2월 이익잉여금 1,000만 원 또 한 번 차변 쪽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100만 원 대변 쪽에다가는 대변 쪽 이익준비금 그래서 이익준비금 오셔가지고 100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 이 부분은 미지급이지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 완성을 이렇게 자 100만원, 1000만원 넣어주시면 끝나는 것이고 자, 아래쪽으로 오셔가지고요. 2월 이익잉여금 저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1번처럼 처리를 했어요. 2번처럼 처리하셔도 뭐 문제는 안 된다는 건데 저는 보통 이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끝났습니다. 자, 3번은 부가가치세 관리가 나왔습니다. 1번 수정전자 세금계산서에 발급 나왔어요. 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신우전자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담당자 실수로 기원전자로 잘못 발급했습니다. 자, 수정 사유를 오셔가지고요. 메인 매출 전표로 일단 갑시다. 메인 매출 전표 4월달 8일자 오셔서 체크 한번 하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기재사항 차고가 되겠습니다. 기재사항 차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졌겠죠. 3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3번 찍어주시면서 확인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잘못 발행됐던 기원전자 건은 퉁퉁 쳐서 사라지겠고 요 내용 그대로 신우전자로 고쳐주자. 4020 되겠죠. 해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발급 전송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가지고 자 오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네 번째 오셔가지고서는 찍어주셔서 0408 딴딴딴 맞습니다. 체크 두 가지 건 하시고요. 아래쪽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전자발행 한번 눌러주시겠고요. 확인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행 한번 눌렀고 오케이. 자, 다시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전송해야 될 것이 두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조회 찍어서요. 미전송 돼 있던 거, 자, 이 부분에서 발행 상단 이쪽 눌러주셔도 되고 또 한번 체크하시고 발행 눌러주셔서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회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 떴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가산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정신고 누락분의 수정신고서 반영. 자료 1번을 보시면은 매출하고 관련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오셔가지고 작성 일자를 보시면요. 10월달 5일자로 되어 있군요. 10월달 5일자. 자, 유형은 제품 매출이 되겠어요. 유형 11번. 제품 분명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1,500만원 넣어주시겠고 1,500 부가세 150 거래처 부분에서는 가나전자 전자입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서 대부분이 외상이지요. 밑에 보시면은 설명 중에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외상거래이고 그랬기 때문에 2번 체크해 주시면서 침착하게 일부 누락된 자료들 확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2번도 넣어볼까요? 2번에서도 10월달 10일자가 되겠습니다. 10월달 10일자. 유형은 54번. 불공이네요. 접대용 물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접대면은 쭉 오셔서 9번 되겠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이다. 라고 해서 선택해 주시겠고요. 품명. 접대용 물품. 공급가액 부분에 100만원, 거래처는 하나로 마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1번, 이것도 외상이라고 그랬지만은 3번 혼합으로 가주시겠고요. 요때 매출거래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813번 접대비 세금 합쳐진 금액이고 대변 쪽에다가는 253번 미지급금으로 해서 110만원 되겠습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과세 매출 자료입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을 했대요. 거래 일시가 11월 16일자다. 그래서 11월 16일자 오셔서 자, 유형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22번 현과가 되겠죠. 품명 제품. 이때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 합쳐진 금액으로다가 22만원 넣으시면은 20에 2만원 나눠지겠고 이때 주영전자 클릭하고 누구에게 쭉 내려볼까요? 김수미에게 해서 개인 김수미로 거래처를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전자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1번 찍어주시면서 제품 매출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누락된 자료를 싹 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산세 계산하시기 위해서 신고서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익이 확정 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찍고 수정차시 수정신고 수정차시가 1이라고 되어 있군요. 첫 번째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1번 넣어주시면서 일단은 불러오시고 옆에 새로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수정 후 자료는 방금 3건 추가한 자료 내역이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넣었습니다. 자, 가산세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쪽에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은 가산세 명세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계산해 주셔야 될 가산세 부분이 요 자리 부분에 보시면요. 작성 일자가 10월 5일이에요. 그러면 늦어도 발급을 다음 달 11월 10일까지는 하셨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때 못했어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 발행을 하시면요. 지연 발급이 될 텐데 날짜를 잘 쳐다보시면은 1월 28일입니다. 즉 1월달 25일을 넘겨버렸어요. 그럴 때는 지연 발급도 아니고 미발급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발급 가산세가 상당히 클 텐데 자, 어쩌면 좋아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해가지고 공급 가액에 2%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되겠죠. 가산세.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가지고 이때 곱하기 10%입니다. 세율이 10%. 그런데 신고를 1개월 이내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90%나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0%.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10%란 얘기입니다. 납부를 하셔야 될 금액은 10%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얼마냐? 여기 지금 150에다가 밑에 2만원 있어요. 잘못하면 매입세액인 줄 알고 뺄 뻔했습니다. 여기다가 152만원이고요. 매입세액은 없는 거죠. 불공이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납부불성 실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 실가산세. 여전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가지고 요율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에 만분의 2.2가 되겠습니다. 만분의 2.2. 거기다 미납일수 곱해주시면 계산이 끝났죠. 상단부 이쪽에 오셔서 세금계산서 쭉 보시면요. 미발급 6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에다가 1,500입니다. 1,500 과표가요. 1,500만원에 입하면은 30만원이 될 테고 밑에 신고불성실 중에서도 이미 한 차례 신고를 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과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겠고요. 152만원 넣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10%면은 15만 2천원이고요. 그 금액에 또 10%만 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5,200원 계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입니다. 납부불성실은 요 자리다. 152만원이 과표이고요. 당초 납부일자는 2023년도 1월달 25일자인데 밑에 보시면요. 2월 10일 날짜로 돼 있어서 2023년도 2월달 10일자 미납일수가 16일 나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은 5,350원. 그래서 도합 합쳐가지고 32만 이렇게 550원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겠고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결산입니다. 결산 1번을 보시면요. 수동결산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 기여제도를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오늘은 12월 31일인데 이때 직원의 기여금 300만원이 2022년도 기여금의 납부 기일을 2023년도 1월 25일로 잡았기 때문에 비록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지급 비용이지만 이번 연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31일자 일반 전폐에 오셔서 차변 쪽에 퇴직입니다. 본사 직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800번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8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겠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 500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해서 300만큼 넣어서 수동결산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쭉 오셔서 자동결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마무리 안 하셔도 결산은 끝났고요. 그 다음입니다. 원천징수관리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인사급여 쪽에서 사원 등록을 먼저 가셔야 되겠습니다. 문경천 급여 입력 시 급여가 450만원으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경천 오셔서 국민연금 보수월액도 45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450.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450. 고용보험도 450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일단 4대 보험 요 세율 자, 계산해서 금액이 바뀌도록 해주신 다음이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는 급여자료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하고 있어요. 급여자료 입력 쪽으로 오셔서 급여를 수정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4월달 거군요. 4월달 거. 자, 4월달 거 찍어주시고 급여만 지급되는 달이다. 자, 지급을 2022년도 4월 25일 날로 그래서 기본금 금액을 450으로 고쳐주시면요. 소득세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체크하셔서 재계산을 한번 때려주셔도 되겠죠. 현재 사원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18만 5,85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도 바꿔놓고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가산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해당되는 월이 4월달 거였어요. 4월달 거 급여를 4월 2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4월로 찍어주시면서 정기신고였을 때는 이렇게 72,960원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수정신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기 수정신고. 차씨는 1차씨가 되겠죠. 1차씨 넣어주셔서 엔터 때려주시면요. 이때
상단에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불러오기 한번 찍어주셔야지 방금 우리가 수정했던 내용이 반영이 될 테고, 우리는 가산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친절하게도 공식이 옆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납세액에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차이 나는 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에다가 해볼까요? 185,850원 빼기 72960 일단 빼주셔가지고 곱하기 3% 하시고요. 더하기 미납세금 여전히 185,850원에서 72960을 빼주시면은 112,890원이 일단은 차이 금액이군요. 거기다가 곱하기 미납 2.2, 자, 해서 만분의 2.2, 그리고 미납일수. 미납일수는요, 이번에는 우리대로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4월 25일날 지급해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그런데 지금 5월 10일날 신고를 하였다. 그렇게 하고 5월 25일날 수정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5월 10일날 신고를 했어요. 이 차이 나는 게 15일이군요. 그래서 곱하기 미납일수가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자, 계산 또 하셔야 되겠죠? 112,890원 곱하기 3%. 계산해 보시면은 3386이 나왔고요. 또 거기다 더하기. 또 금방 계산했던 112,890원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해주시고 미납일수 15일 계산해서 얼마 되진 않죠? 372가 나왔네요. 그래서 다 더해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3386 해서 해보니까 3,758원 3,758원 나왔어요. 오케이. 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3,758원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요것 또한 저장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주어진 자료대로 첫 번째 소득자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오셔서 기타 소득자 입력. 자료 코드 번호는 200번이고 김항공. 거주로 체크하신 다음에 내국인 주민번호 93년도 0526 하나 둘 셋 5매 끝에가 틀렸죠? 6자군요. 자, 그런 다음에 소득은 원고료 그래서 문의 창작 소득이 되겠어요. 문의 창작 소득 쭉쭉쭉쭉. 자, 평소에는 잘 보이던 거가 문의 창작.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위쪽에는 보이질 않고 있고요. 자, 몇 번이냐? 75번이다. 75번. 예, 원고료 7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60%짜리이고요. 나머지 주어진 자료 주소지랑 들어가 있네요. 주소지랑 들어가 있고 주민번호, 우편번호 검색은 생략하고 경기도 수원시 8달구 매산로 1-8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매산로 1가 됐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빼먹은 거 없으면은 X 표시 눌러주시겠고 바로 밑에 기타 소득자료 입력 쪽으로 오셔가지고 몇 월 달이냐? 6월 15일 그래서 6월달 거가 되겠다. 6월달 그러면서 두 번 톡톡 찍어서 200번 김항공 불러 오시겠고요. 귀속연월일 2022년도 6월달 그리고 15일자가 되겠어요. 금액은 500만큼 넣으시면 60% 필요경비 뺀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자 필요경비 빼고요. 그리고 소득금액 200만원에 대해서 세율 20%로 기타 소득이니까요. 세금 계산 다 끝났습니다. 자,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보고하란 말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또 3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 문제까지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오셔서 금방 거 마무리 잘 됐는지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옳지, 잘 됐어요. 맞습니다. 40만원. 자, 3번에서 총무팀 사원 2기자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 제공자료입니다.
정근무지 자료는 없고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은 연말정산 들어오셔서 두 번 톡톡 찍어 주셔가지고 이기자 사원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입니다. 자료는 가족하고 관련된 자료는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이기자 세대주, 안미리, 이성준, 이미수. 그런 다음입니다. 보험 나왔습니다. 보험. 저축성 보험은 해당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보험은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집니다. 그래서 안미리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55만 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장성 쪽에다가 55만 원 넣어주시고 저축성은 드시면 안 되는 거고 교육비 부분입니다. 대학원이에요. 본인이 아니고서는 대학원 공제 받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교육비 부분에 400만 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넣으실 수가 없어요. 이성준 해갖고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요 교육비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직계 요 경우 존속의 경우에는 혹시 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는 교육비 공제가 되거든요. 직계 존속은 원래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은 직계 존속에 대한 거 장애가 있으시 되는데 이 부분은 이성준은 직계 존속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쭉 오셔서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으실 수가 없네요. 이 안미리 씨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벌써 끝났나요? 지금 딸랑 넣은 게 보험밖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고 끝나네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상단 혹시라도 이쪽에서 우리가 특별히 뭘 눌러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X표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